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순식간에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리는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모는 교통사고 당시 차량 상태, 속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탑승자가 입었을 충격과 상해 정도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상황을 재현해내는 프로그램으로 네덜란드의 응용과학연구소에서 만든 수리적 역학 모델이며, 이를 통해 사고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인체가 부상을 입는 정도를 유추할 수 있으며, 2009년부터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교통사고 분석에 마디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국과수는 사고 충격에 따른 인체상해 측정을 위해 당시 차량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하는 피시크렛이라는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이를 통해 얻은 차량 움직임의 데이터를 마디모에 입력하면 차량에 가해진 충격에 따른 탑승자의 움직임 및 충격량이 산출되고, 충격 시 탑승자의 목, 허리 등 신체 부위별 상해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이때 상해값이 기준값보다 낮으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이고, 높다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추돌당한 피해 차량의 움직임이 피시크렛이 분석 결과 시속 약 1.7km이고 탑승 위치, 신체 특성 등을 반영하여 마디모로 충격에 따른 피해자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치를 입력하면 피해자의 허리에 가해진 충격이 20Nm로 최소한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기준값인 1235Nm에 못 미치게 되므로 상해 없음이라 판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제 마디모의 역할, 마디모는 수백 구의 시체를 자동차에 태워 여러 가지 사고를 실험하여 어디가 부러지고 함몰되는지 등을 분석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가리는데 활용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안전벨트, 에어백 등 교통안전 시스템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경미한 사고로 흔히 2주 내지 3주 진단 등을 받은 피해자들 대부분은 신경이 눌리거나 인대의 긴장, 삐끗 또는 가벼운 뇌진탕 등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마디모의 실험 대상자인 시체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이 없음은 물론이고 인대의 긴장, 뇌진탕 유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마디모는 경미한 부상에 대한 분석은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마디모 본연의 역할은 진단 2주 내지 3주 등 경미한 사고에 대한 상해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부검 내용, 진술 내용, 안전벨트 유무와 사고의 형태를 바탕으로 고의사고 유무 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마디모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례, 판결문과 같이 마디모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은 마디모 감정 결과만으로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즉, 마디모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마디모 감정 결과만으로는 의료법에 따라 발급된 의사의 진단서를 탄핵할 수 없으며,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마디모 결과만으로는 안 되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가 허위 진단서임을 입증하거나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를 탄핵할 만한 고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 아침에 양치질을 하다가 어깨 쪽에 흔히 말하는 담이 와서 3주를 개고생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에 양치질 영상을 넣고 판독받아보고 싶네요. 양치질로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디모는 경미한 사고에 대한 상해 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며, 우리 법원 역시 마디모 판독 결과가 상해 없음으로 판독되었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며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큰 소리치는 개똥 같은 상황? 이것이 과연 옳은 상황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마디모에 대한 대응 방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잽잽이TV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